안녕하세요. 세상에 참 황당한 인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회에서 만나면 말 한마디 안 섞을 만한 부류지만 그게 가족이 된다면, 게다가 시댁 식구가 된다면 참 답이 없겠죠?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신우가 보통 내기 미친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사돈 어르신 집을 탐냅니까? 이게 말이나 되나요? 게다가 저는 임신한 사람을 쳤다고 서까지 갔다 왔습니다. 저는 다시 그날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이, 아니, 더 세게 때려버릴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당신 딸이 잘못한 거 아시면서도 이제서 제가 너무했다고 은근슬쩍 제 탓을 하려 하시네요. 기가 차서 글을 써봅니다. 저는 친정아버지가 안 계세요. 저 25살 때 아버지가 출근해 업무하시며 운전하시다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산재며 보험 보상 등으로 어머니가 3억 정도 수령을 하셨고, 마침 살고 계신 아파트가 재개발되면서 분양권을 얻게 되셨어요. 그래서 멋모르는 친가 쪽 사람들은 엄마가 아빠 잡아먹고 인생 폈다며 모진 말을 엄청 하더라고요. 엄마는 그 덕분에 우울증이 생겼고요. 새 아파트 안 들어가겠다고 그 집 팔아 저희 나눠주고, 당신께서는 시골에 작은 주택 들어가 산다는 걸 저랑 오빠가 극구 반대해 새 아파트 들어가시게 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만큼 더 안전하고 좋은 곳 사셔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요. 새 아파트면 다들 아시겠지만 커뮤니티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아파트 단지 내에 헬스장이랑 도서관도 아주 좋게 되어 있고, 아파트 카페도 활성화되어 있어서 친구 찾기도 좋습니다. 엄마는 혼자 그런 좋은 곳 살아 뭐 하냐면서 별로 내키지 않아 하셨지만, 오빠랑 제가 힘써서 엄마 32평으로 넣어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제 결혼 전이지만 엄마 보험금 수령일이나 새 아파트 입주하신 건 결혼 후라 시댁에서도 알고 계세요. 참고로 저희 시댁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지는 않지만 인품은 참 좋으신 분이라 생각했어요. 시댁에서 저희 친정을 속으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홀어머니 혼자 사시니 건강 잘 챙겨드리라며 저희에게도 신신당부하셨죠. 엄마는 평생을 전업주부로 사셔서 이렇다 할 경제력도 없고 연금 조금과 보험금으로 생활비를 하셔야 했지만, 사실 아빠 친가 쪽 유산이나 엄마 명의 아파트 같은 걸로 따지면 사실 저희 중에서 제일 부자이신 거예요. 시댁도 그걸 잘 알고 계시니 솔직히 속은 어떠실지 몰라도 항상 홀로 계신 저희 어머니를 걱정해 주시고 잘 챙겨주셔서 제가 정말 많이 감사했습니다. 다만 신우는 결혼 초부터 눈의 가시처럼 제 신경을 건드려 놓더니 역시나 결혼 생활하면서도 저랑 트러블이 엄청 많았습니다. 신우는 어릴 때부터 돈 욕심이 많아 고등학생 때부터 알바하면서 학교 다녔다고 하더군요. 이유는 옷이나 가방 같은 꾸민비 때문이었다는데요. 집에서 용돈을 적당히 받고 지냈으면서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계속 더 요구를 하다가 결국 야간 알바로 편의점에서 일하며 고등학교를 다녔다네요. 밤새며 일을 해야 하니 학교에서는 당연히 졸았고 결과적으로 내신 성적도 엉망, 수능도 제대로 못 봤어요. 학업에 열의가 없다 보니 대학도 안 가려고 했고 자연스레 20살 되자마자 독립해서 일을 했다고 하네요. 얼핏 얘기만 들으면 생활력 강한 젊은이 같지만 신우는 보여지는 것에만 중요시해 사실 돈을 버는 게 목적이지 직업을 갖는 데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야말로 알바나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20대 초에는 그런 신우가 또래에 비해 돈이 많아 보이는 건 사실이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됐겠어요. 제대로 된 직장 가진 사람들에게 점점 밀려나고 알바로 버는 돈은 거기서 거기일 테니 해마다 연봉이 오르는 또래에 비해 발전이 없는 건 당연했습니다. 그런 신우를 시댁에서는 다그치기도 하고 타일러 보기도 하며 지금이라도 전문대에 들어가 직장을 제대로 잡아보자 설득했지만 신우는 그 특유의 똥꼬집으로 들은 채도 안 했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일자리에서 만난 어느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을 했고 신우의 친정, 그러니까 저희 시댁에서 결혼자금으로 5천만 원을 보태주셨는데 그 돈 다 까먹고
다세대 주택과 빌라 월세로 전전하며 사는 것 같더라고요. 속이 터지니 시댁에서도 그냥 한숨만 쉬며 더는 간섭 안 했고요. 저희 남편은 공무원이고 저는 법원에서 무기계약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둘 다 안정적이긴 하지만 둘이 합쳐 500만 원도 못 벌어요. 많지는 않지만 누구 하나 사치 부리지 않고 소박하게 집안 가게 꾸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친정과 시댁은 꾸려놓은 가정의 모양은 각각 다르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잘 살아왔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간섭도 피해도 주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곳간에서 인식난다고 신우는 점점 뒤처지는 자신의 현실에 뒤늦게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의 친구들은 대학 잘 나와 대기업, 하다못해 중견기업 다니고 그게 아니면 안정적인 공기업, 공무원 하며 잘 사는데 정작 어릴 때 예쁘게 꾸미고 잘 나갔던 본인은 엘리베이터도 없는 허름한 빌라나 전전하며 사는 것에 크게 상심한 듯 했어요. 게다가 요즘은 SNS가 발달해서 누가 어떻게 사는지 너무나도 상세히 알 수 있잖아요. 안 그러던 신우는 몇 년 전부터 저희 만나는 자리에서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친구 중에 학교 다닐 때 진짜 못생기고 조용했던 애 있거든? 그런데 얼마 전에 내 SNS에 걔가 친구 신청을 했더라고. 걔 거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변호사가 됐더라. 법무법인도 좋은 데 들어가서 연봉도 높은지 차도 좋은 거 끌고 다니더라. 이번에 결혼한다는데 남자도 부자인지 강남 아파트 들어간대. 세상 진짜 불공평해. 고등학교 다닐 땐 내가 제일 잘 나왔는데. 하며 속상해 하더군요. 신우는 뒤늦게 본인의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는가 싶더니 현실을 바꾸기 힘들다는 걸 알고 나서는 오히려 성격이 더 이상해졌습니다. 질투도 많아졌고 성격도 많이 꼬여졌어요. 제가 별 생각 없이 한마디 하는 것도 의미 부여해서는 형님, 옷에 실밥이 나왔어요. 제가 잘라드릴게요. 실밥? 그냥 놔둬도 되는데 그게 굳이 보여. 올게? 속으로 내 옷차림 허름하다고 욕했지? 없이 사는 지낸다고. 네? 아니요, 제가 그럴 리가요. 저는 그냥 실이 하나 튀어나온 게 거슬려서. 실이 거슬리는 게 아니라 내가 거슬리는 거겠지. 돈 없이 사니까 동생네한테 손 벌릴까봐 내내 눈에 거슬린 건 아니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며 시댁에 찾아간 저희를 무안하게 했고 결국 대판 싸우기도 했어요. 신우가 펑펑 울며 사과하는 통에 다시 화해하긴 했지만 신우 행동은 별반 다를 바 없었습니다. 틈만 나면 제 옷 브랜드가 뭔지, 제가 들고 온 가방이 어디 건지, 어쩌다 명품이라도 들고 가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느라 핸드폰까지 들고 자세히 보더라고요. 명품이라고 해봤자 별로 비싸지도 않은 가방입니다. 100만 원도 안 되는 거고 친구들 결혼식이나 돌잔치에 들고 갈 가방이 없어서 남편이 큰맘 먹고 사준 거 몇 년 동안 들고 다니다가 시댁 딱 한 번 메고 간 거였어요. 그런데 신우는 그 가방 보고 눈이 뒤집혀서는 자기도 사지도 못하는 거 자기보다 나이 어린 올케가 메고 다닌다며 서럽다 어쩐다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 바람에 시부모님도 큰 소리를 내서 한순간에 명절 분위기가 박살나고 하여간 신우는 그랬습니다. 시댁에 가고 싶지 않게 만드는 장본인이었어요. 남편도 신우를 너무 피곤해해서 결국 웬만하면 신우랑 안 마주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신우네가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이번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번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남편 쪽은 이미 다 끌어다 썼고 본인은 신용이 시원찮아서 이율이 높다며 저희더러 돈 좀 빌려달라 하더군요. 그게 저 결혼한 지 3년 만에 일어난 일이고 올게 왔다 싶더군요. 남편은 절대 빌려주지 말자는 입장이었고 저는 이도저도 못하고 그냥 앞에 나서질 않았어요. 사이가 좋거나 뭐 착한 신우라면 딱한 사정이 못 이겨 그 돈 2천만 원 빌려줄 수도 있겠죠. 아니, 저희 주머니만 넉넉하다면 그냥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그런 신우한테 돈 2천 턱턱 내주시겠나요? 저는 싫더라고요. 남편도 싫다길래 굳이 나서지 않은 것뿐이죠. 신우는 결국 본인의 친정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고
한 소리 크게 들어가며 돈을 타냈어요. 그런데 그 불똥이 저한테 튄 거예요. 어떻게 본인 불쌍한 사정 알면서 돈을 안 빌려줄 수가 있냐며 자기 친동생이 아닌 저한테 그야말로 쌩 지랄을 하더라고요. 올게. 결국 우리 엄마 아빠한테 빌렸어. 돈도 별로 없는 노인네들한테 돈 달라고 해야 하는 내 심정을 올케가 알아. 형님,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희도 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그래봤자 우리보단 좋을 거 아니야. 그리고 친정엄마 잘 사시는 거 다 알거든. 올케네 아빠 돌아가시고 보상금도 두둑히 받으신 거 아니야. 집도 이번에 재개발된 거 분양권 받으셨다며. 진짜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 아니지?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마음 아프게 왜 아버지 돌아가신 것까지 얘기를 하고 그러시죠? 선을 넘어도 한참 넘으시네요. 선에 먼저 넘은 건 옳겠지. 그렇게 여유 있는 친정 있으면서 신우한테 짜게 구는 사람이 어딨어? 벌 받을걸? 그 말에 저도 발끈해서 소리를 지르며 지금 말 다 했냐고 따졌고 서로 머리채만 안 잡았을 뿐이지 서로 어깨 밀고 몸싸움하며 크게 다퉜습니다. 그 이후로 서로 얼굴 안 보기로 했어요.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 때도 같이 모이지도 않았고요. 시어머니는 당신 딸이 철없이 군 것에 대해 대신 사과하시더라고요. 신우 때문에 스트레스 어마어마하게 받았지만 그런 시어머니에게는 저도 정이 어느 정도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신우가 임신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신우가 이혼 한 해 만에 하길래 당분간 애는 가지지 않겠다 싶었어요. 사실 신우 나이가 누군가는 둘째, 셋째도 낳을 만한 나이였는데 돈 때문인지 부부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 보니 임신 소식이 들리지 않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너무도 뜬금없이 아이가 생기더군요. 어쨌든 임신은 축복이고 저도 아이가 있는 터라 신우를 모른 척하기가 힘들더군요. 그래서 임신 축하한다고 선물도 보내고 안부 묻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다시 마주치게 됐어요. 사실 시어머니도 그걸 원하셨거든요. 신우가 임신했는데 올케인 제가 먼저 손을 내밀길 바라셨고 그걸 모른 척하면 저만 천하의 샹년이 되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남편은 모른 척해도 된다고 하지만 말이 쉽죠. 아무튼 그렇게 신우는 뱃속의 아이와 함께 위기양양하게 나타났고 뭔가 전보다 더 기가 세진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저도 지지 않고 들이박았기 때문에 신우가 조금 더 말조심은 하는 듯 했지만 금전적으로 요구하는 무언의 압박은 계속 주더군요. 이제 입덧이 끝나서 먹고 싶은 게 많아졌다며 애플망고 한 박스만 원 없이 먹고 싶다고 저한테 뜬금없이 전화를 하기도 했고 인부복이 작아졌는데 저더러 물려줄 만한 옷이 있냐고 묻길래 없다고 했더니 그러면 자기가 잘 아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 골라달라 하더군요. 저더러 결제하라 이거죠. 애플망고는 제가 사주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삥 뜯는 건 들어주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신우 말대로 이런 스타일이 편하고 괜찮다고 딱 골라주기만 하고 사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카톡 상태 메시지로 저를 저격해서는 인부복 하나도 안 사주는 매정한 인간이라고 욕하더군요. 물론 그게 저한테 직접적으로 보낸 건 아니었지만 누가 봐도 제 얘기잖아요. 그거 보니 더 정 떨어져서 뭐 하나라도 해주기 싫었고 그 이후로는 신우를 봐도 대면대면하게 자리를 피하고 그랬어요. 그동안은 신우 내가 금전적으로 안 좋으니 사정 조금이라도 더 좋은 내가 이해해주자 싶은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런 인성의 신우한테 잘해줘봤자 뭐 좋을 게 있겠어요? 진짜 피나는 남매인 제 남편조차 등 돌린 사람인데 솔직히 말해 남남이잖아요. 저도 그 이후로는 정이 딱 떨어져서 신우한테는 눈길도 거의 안 주고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그랬더니 임신한 자기한테 너무 무관심하다 어쩐다 하면서 울고불고 무슨 여고생 마냥 자기 친정한테 일러 바치고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신우가 임신한 이후로는 뭔가 심경에 변화가 생겼는지 저한테 조금 더 이해하고 넘어가주면 안 되겠냐는 식으로 압박을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되니 제가 존경하고 좋아했던 시어머니마저 싫어지더라고요.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구나. 내가 신우한테 얼마나 잘해줬고 져줬는데 결국 시자는 시자다 라는 생각에 짜증이 났어요. 그러던 와중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터져버린 거죠.
저희 친정엄마 아파트가 재개발되면서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 아파트가 몇 년 만에 완공되면서 어머니가 이사를 하시게 됐어요. 시댁엔 굳이 얘기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 아파트 입주 시작하는 걸 그 동네 사람이 모를 수가 없었어요. 플랜카드며 지역 뉴스에도 나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얘기가 화두에 올랐어요. 서로 투명인간 취급하며 모른 척하고 있던 신우가 웬일로 관심 가지며 저한테 말을 걸더군요. 올게, 사돈 어르신 댁에 에어컨은 어떻게 했어? 방마다 시스템 했죠. 저랑 저희 오빠네도 친정 가면 방을 써야 하니까요. 그럼 아트월은 사진 좀 보여줄 수 있어? 갑자기 관심을 가지며 친한 척하는 신우였고 저는 별로 말 섞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은 거 없다고 딱 잘라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졸졸 따라다니며 계속 엄마 아파트에 대해 묻더라고요. 제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왜 자꾸 우리 엄마 집에 대해 물어보는 건데요? 형님, 저랑 다시는 말 안 한다면서요. 그랬더니 신우가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저랑 다시 친해지고 싶어서 말 거는 거라며 갑자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더군요. 급기야 엉엉 울어버리며 배가 뭉치는 것 같다고 들어 눕기까지 하는 쇼를 벌였고 갑자기 신우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는 응급실 가고 싶다고 하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어안이 벙벙해졌고 시부는 속상하다는 듯 집 밖으로 나가버리셨어요. 어머님은 처음으로 저를 타일르시며 네 신우가 그래도 임신까지 했는데 그렇게 대할 필요가 있겠니? 조금만 쳐주지. 라고 하시는데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제 편 들어주는 건 제 남편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크게 화내며 아이 챙겨 집에 가자고 했고 당분간 시댁 갈 일 없을 거라며 저를 위로해 주더군요. 그날 이후로 신우나 시어머님이랑은 얼굴 붉힐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오산이었습니다. 웬만하면 먼저 손 내밀지 않는 신우가 이번엔 저한테 먼저 전화를 걸더니 주말에 저희 집 놀러와도 되냐는 겁니다. 제가 싫다고 했어요. 거절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자기 말에 냅다 싫다고 할 수가 있냐. 그러고도 옳겠냐 어쩌고저쩌고 할 인간인데 웬일로 알겠다며 곱게 숙으로 들더라고요. 황당해하며 있는데 몇 시간 뒤 제 회사에 커피 10잔이 배달 왔어요. 누가 보냈나 하고 살펴보는데 알고 보니 신우더라고요. 신우가 자기가 미안했다며 사과한 거였어요. 솔직히 전혀 반갑지 않았고 본인답지 않게 저한테 왜 잘해주려고 하나 싶어 의문스러운 감정이 들더군요. 신우는 그렇게 저한테 계속 접근하며 관계를 풀어보려 노력했고 임신까지 한 사람인데 계속 매몰차게 구는 것도 아니다 싶어 그냥 대면대면한 표정이라도 얼굴을 몇 번 보게 됐습니다. 제 아이가 첫 조카이면서도 그전엔 잘 놀아주지도 않던 신우는 그 이후로 좋은 고모 노릇해가며 눈 맞춰주고 웃어주고 제 아이 잘 봐주더군요. 심지어 아무 날도 아닌데 장난감 선물도 해주고 옷도 사주고 그랬어요. 제가 이러지 않아도 된다고 극구 말렸더니 나도 아이 가지니 올케 심정을 이해하게 되네. 내가 왜 그랬을까? 미안했어. 하며 사과를 하는데 그 순간만큼은 참 진심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마음이 좀 누그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관계가 좀 회복되었고 조금은 변한 신우에게 저도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동안은 시댁에서 만나도 전처럼 신경 거슬릴 법한 말도 잘 하지 않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신우가 시댁 사람들 다 모인 자리에서 배가 많이 불러오는데 빌라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다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신우가 7개월쯤 되었을 때고 아들이라 그런지 배가 많이 나왔어요. 신우도 살이 많이 쪘고요. 신우는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 3층에 살고 있었고 안 그래도 애 낳고 나면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 텐데 이번 전세 계약 끝나면 1층으로 알아보는 게 좋을 거라고 시어머님이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1층짜리 매물 알아본 것 있냐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우는 소리를 하며 있긴 있는데 바퀴벌레 나오는 이상한 집밖에 없고 좀 괜찮으면 가격이 너무 뛰고 미치겠어요. 라고 하더군요.
근데 사실은 엘비 없는 집에서도 사람은 다 살잖아요. 아이도 크고 택배도 받으며 다들 살아요. 그렇게 형편에 맞게 사는 거죠. 저도 지금 집은 아파트지만 결혼 초반은 엘비 없는 구축 아파트 5층에 살았거든요. 그래도 불만 없이 살다가 돈 모아 이사 온 겁니다. 저희 얘기해주며 착실히 돈 모으다 보면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격려해줬더니 신호가 대뜸. 올케네 엄마, 아니 사돈 어르신은 잘 지내셔? 이러더군요. 잘 지내신다고 그냥 대충 말하고 입 닫아버렸어요. 안 그래도 신호가 저번부터 자꾸 우리 엄마한테 관심 갖는 게 너무 소름 끼쳤거든요. 신우는 또 저를 건드려가며 엄마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입부터 꼭 닫아버리니 난감해하는 듯 했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새 아파트 사셔서 좋겠다. 집이 17층이랬나? 앞에 호수도 있어서 뷰도 좋고 집도 새 거라 깔끔하고 그런데 32평에 혼자 사시면 참 외로우시겠어. 이러길래 저랑 오빠가 자주 찾아뵙기 때문에 괜찮으실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친구분도 사귀셔서 카페도 가고 그러거든요. 어머니 잘 계셔요. 걱정도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고마워요. 라고 말 끊어버리니 신호가 또 대뜸. 그 큰 집을 어머니 혼자 사시게 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아? 어르신들은 감당이 될 만한 집 평수에 사셔야 돼. 혼자 사시며 방 3칸짜리 32평 집을 어떻게 청소를 하고 그러셔. 이건 올케네 오빠가 좀 실수한 것 같아. 실수라뇨. 그리고 좀 큰 집에 살아야 오빠랑 저희 가족이 가서 잠도 자고 그러죠. 좁은 집 사시면 오히려 손자들도 오래 못 보고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집에 가구도 별로 없고 로봇 청소기 있어서 예전 집보다 손 덜 가세요. 그래도 어른한텐 그게 아니지. 자꾸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게 듣기가 싫어서 제가 그냥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그래도 끝까지 저를 졸졸 따라다니며 친정엄마 정말 그 집이 감당이 되시냐? 외로워하지 않으시냐? 급기야 어르신들은 헛것이 잘 보인다는데 빈방에서 귀신 같은 거 나올까봐 두려워하지 않으시냐 등등 말도 안 되는 망언을 하더군요. 제가 그래서 언성을 높여서 무슨 헛것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냐고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신우가 갑자기 눈이 빨개지더니 울 것 같은 얼굴로 올게. 그럼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나 3개월 뒤에 아이 낳잖아. 우리 아이 2돌 정도 될 때까지만 사돈 어르신 집이랑 바꿔 살면 안 될까? 올케가 얘기 좀 잘해주면 라고 말하길래 제 귀를 의심했어요. 네, 우리 엄마 집이랑 형님 집이랑 바꾸자고요. 동네도 멀지 않고 우리 집에 그래도 싹 치워놓으면 나쁘지 않아. 22평이잖아. 어머님 혼자 사시기에 딱 좋으시기도 하고 우리 동네에 할머니들 많은 거 알지? 경로당도 큰 거 있고. 그래서 올케 어머니한테는 우리 골목 같은 데서 사시는 게 딱이야. 할머니들이 새 아파트 사셔서 뭐해? 손주들 오는 것도 몇 년 안로 끝이지. 그건 저희 엄마랑 저희 남매가 알아서 하는 거고요. 형님이 왜 그걸 상관을 하세요? 그만 말씀하세요. 들을 가치도 없는 말이네요. 제가 소리를 지르며 돌아서자 신호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 나 정말 엘리베이터 있는 집 살아보는 게 꿈이야. 게다가 그런 삐까뻔쩍 잘 되어 있는 새 아파트 내가 언제 살아보겠어. 그런데 살면서 나도 우리 애 떵떵거리며 어린이집도 보내고 단지에서 우아하게 산책도 하고 애 엄마들이랑 아파트 앞에서 커피도 마시고 그러고 싶다고. 내 심정 모르겠어? 올케는 내가 얼마나 구질구질하게 사는지 알고 있잖아. 아니 대체 왜 이러시는데요? 탐낼 게 따로 있지. 혼자 사시는 우리 엄마 집을 탐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 제가 흥분해 소리를 지르자 신호가 갑자기 제 어깨를 팍 밀어버리더라고요. 니네 집 잘 살잖아. 니네 엄마 남편 죽은 돈으로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어울리지도 않는 그 좋은 아파트에 혼자 살 만큼 여유 있으면서 너는 어떻게 애가 인정머리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냐. 내가 언제 집을 달랬어? 우리 애 2돌 될 때까지만 좀 살아보고 싶어. 너라면 우리 집 같은 구질구질한 곳에서 애 키우고 싶겠니? 너도 애 키우기 좋은 동네 찾아서 이사한 거잖아. 나는 왜 안 되는데? 하며 발악을 하더라고요. 그 바람에 시부모님이랑 남편까지 다 달려왔고 저는 아이한테 못 볼 꼴 보이기 싫어
급하게 아이부터 데리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제 팔을 잡으며 얘기 끝내고 가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아이가 울기 시작하길래 저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말았고 그대로 신우부터 잡아서 작은 방에 쳐넣었습니다. 제가 문을 딸깍하고 잠그자 신우가 무섭다는 눈빛으로 저를 보며 올케야, 왜 그래? 왜 문을 잠그고 그래? 나 배 뭉칠 것 같아. 나 나가고 싶어. 라고 갑자기 애원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소리쳐 말했습니다. 야, 네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막말을 해. 남편 죽은 돈. 너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 하는 거 그동안은 봐줬는데 이게 끝도 모르고 기어오르네. 게다가 그 아파트를 니까짓게 왜 넘봐? 미쳤어. 너도 살기 싫은 그 구질구질한 집을 왜 우리 엄마가 살아야 하는데? 라고 했더니 신우도 본 모습이 드러나더군요. 네가 뭔데? 나? 신우다. 시집 왔으면 시댁에 껌뻑 죽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너 우리 엄마가 잘해주니까 기 살아서 나대더라? 시집살이를 당해보질 못해서 네가 앞뒤 구분 못하고 이렇게 날뛰는구나. 어려운 가족이 있으면 베풀어야지. 내가 너라면 니네 친정엄마 새아파트 들어갈 때 시댁에 먼저 얘기해서 우리 엄마만 좋은데 살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겠다. 네가 그러니까 나한테 미움받는 거야. 뭐라고? 우리 엄마가 새아파트에 살든 궁궐에 살든 대체 네가 뭔 상관인데? 맡겨놨어. 그리고 시댁이면 계급이 달라. 그래서 넌 며느리 돌이 잘하고 사느라 네 시댁에 1년에 한 번만 가고. 뭐라고? 2년이 미쳤나? 하면서 신우가 제 뺨을 치려고 했고 저는 가뿐하게 피했습니다. 그리고 신우 머리채를 잡아 올렸더니 신우가 앓는 소리를 내며 살려달라 외치더군요. 그 바람에 문 밖에서는 시부모님이랑 남편이 문 좀 열어보란 난리였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머리채 잡고 안 놔줬습니다. 신우가 계속 문 뒤집히며 저더러 인성 그지 같은 년, 남편 죽은 돈으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 애미의 그 딸이 나는 둥 막말을 하길래 제가 그대로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방문이 확 열렸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다들 한순간 얼음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울부짖으며 신우부터 안아올리기 바쁘더군요. 신우는 저한테 맞았다며 엉엉 울었고요. 저는 핸드폰 들고 112 누르기세로 경찰서 가서 얘기해보자고 했어요. 먼저 제 어깨를 친 걸 신우니 저는 당당했거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제 폰을 붙잡아 가족 싸움에 무슨 경찰을 불러들이냐며 말리시더군요. 신우는 계속 신고한다 난리쳤고 저는 남편한테 아이부터 데리고 나가라고 말한 다음에 시부모님 앞에서 다 얘기했어요. 우리 엄마 보고 남편 죽은 돈으로 어울리지도 않는 새 아파트에서 떵떵거리며 산다는 말을 했는데 맞을 만한 말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어요. 시부모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더군요. 어느 누가 부모 욕에 가만히 있겠냐며 이 상황에서 저더러 신우한테 사과하라 하시면 저는 시부모님이라도 이제 얼굴 안 보고 살 거라고 했어요. 도리어 사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저라고요. 그리고 피차 쌍방이죠. 신우가 제 어깨를 먼저 쳤고 제 얼굴을 치려고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먼저 시작한 것도 신우기에 저는 당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경찰서 가서 조사받겠다고 했습니다. 신우는 머뭇거렸지만 저는 나중에 따라오라고 하고 제가 먼저 가서 서에서 조사받았어요. 결국 접수조차 안 되고 흐지부지된 사건이 되었지만 그야말로 개싸움이 되어버린 현장이었고 신우는 분통 터지겠다는 듯이 울부짖더군요. 그 이후로 신우가 애를 낳던 명절이 되건 시댁 안 갔어요. 연락도 안 했습니다. 신우 아이가 돌쯤 되니 시어머님이 먼저 둘이 화해하라 어쩌라 말씀하시는데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사 임신한 사람 때린 저도 잘한 것 하나 없다며 둘이 똑같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부모 욕하고 내 부모 집 탐내는데 가만히 있는 등신처럼 살라고요. 어머님은 며느리가 등신이었으면 좋으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그 이후로는 아무 말 못하시더군요. 뭐 그날 이후로 관계 다 깨졌죠. 시댁도 왕래 안 하고요. 신우는 애 돌지나 이제 이사 가려고 아파트 알아본단 말은 들었는데 집값을 못 맞춰서 다른 지역으로 내려간다고 남편한테 들었고요. 그날 신우 싸대기 때리지 않았으면 두고 후회할 뻔했어요.